대한민국 시민인데 동성애로부터 지켜내자!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에도 그 좀 삶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이러에게 왕정을 영원한 수요일 저녁 따끈한 이슈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반점 오시영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부산 시민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정미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시영 씨는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지개 하면 일단 비겐 뒤에 아름답게 떠있는 그런 풍경부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무지개는 7빛깔이잖아요. 이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지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사회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이 무지개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무지개 깃발은 성소수자분들을 상징하는 건데요. 네. 이게 처음 사용된 게 1978년이니까 어느덧 40년 넘게 이분들의 인권운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래됐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분들은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지 해운대 군함로에서 퀴어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날씨가 좋지 않네요. 네. 예, 이곳은 해운대 군함로인데요. 현재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바로 제2회 퀴어 총궐기를 위해서라는데요. 이렇게 궂은 날씨를 마다하면서까지 이렇게 모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비에 바람에 정말 악천후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경찰 추산으로만 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총궐기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한번. 세상이 바뀌려면, 바뀐 세상을 보려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행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나 상징물을 들고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참여자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대구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키어도 같은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렇게 차별을 하고 혐오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하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소수자 관련해서 이제 지지하고 있고 함께하기 위해서 또 연대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 퀴어 총궐기에는 부산 지역의 49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평등을 외치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축제이고 이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성을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 법률가 단체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퀴어 총궐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버스 오케스트라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퀴어 총궐기는 총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들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네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성소수자가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같은 집회를 만들었고요. 이 운동이 내년에 부산 퀴어 문화축제 2만 명, 3만 명, 10만 명까지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의외로 분위기가 밝아서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성소수자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들의 존재를 좀 감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소수자분들을 위해 그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아직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만 봐도 그렇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네. 이날,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또 다른 집회도 함께 열렸네요. 예,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퀴어 총궐기가 열리고 있는 바로 반대편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동성애로부터 지켜내자! 두근두근 설레게 하는 단어이면서도 동성애 스탑 레알러브 시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 6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분들의 참여 이유도 들어봤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동성애는 안 좋은 거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이 모이는 거, 이렇게 함께 만나는 걸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 동성과 동성을 이제 허용하고 그리고 뭐 수간 더 나아가서 다양한 성들을 아예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반대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성평등은 안 된다. 왜? 성평등 안에는 동성애, 성적 지향, 제3의 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 참여자들 중에는 동성애 허용이 사회 혼란을 불러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픈하면 사회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분명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분명하니까 이제 청소년들도 눈에 많이 띄네요. 예,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양성애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어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두 손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법으로 소수인권이라는 말로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분은 퀴어 총궐기가 진행되는 내내 바로 옆에서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대립되는 성격의 집회가 한 장소에서 열리다 보니 작은 언쟁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성매매 세계로 이끌고 AJ 관련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을 공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네, 퀴어 총궐기 현장의 이야기와 또 동성애 반대 집회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까 양측의 갈등을 좁히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의 전제부터가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퀴어 총궐기를 준비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은 정작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정작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준비 과정에서의 해운대 구청과의 마찰이었다고 합니다. 해운대 구청이요? 행사가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렸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조율이 힘들었던 건가 봅니다. 예, 사실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2회 연속으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었습니다. 네. 올해는 보셨다시피 축제가 아니라 퀴어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열렸잖아요. 네.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일단 총궐기 대회는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화축제에서 집회로 바뀐 건데 행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예, 맞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선 정식으로 무대도 설치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네. 이를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네. 해운대구청 측에서는 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와 부스 설치 없이 집회 형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고 들어봤습니다. 퀴어 총궐기 당일인데요. 거리 행진을 하던 참여자분들이 해운대 구청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해운대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가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도 시민이잖아요. 국민이고. 근데
이제 시민의 축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해운대 군함로에서 열렸던 퀴어 문화축제의 모습입니다.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겼는데요. 이때도 구청은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법인 상태로 축제를 강행했던 거죠. 네. 불허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 공간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여러 번 해운대구청이랑 미팅해서 전달했거든요. 이제 안전상의 문제는 집회 신고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사고 경찰이랑 조율을 다 하고 있다. 지금 경찰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납득을 이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구청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직접 담당자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도로 점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 개인 단체에서 들어오는 행사는 한 번도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공공성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점령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희들이 일단은 주관 주체가 중앙기관, 지방정부, 관광공사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퀴어 문화축제 측의 입장은 어떨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시민사회단체가 49개 정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공공성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행사가 공공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해운대구청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찬성의 어떤 싸움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 혹은 이제 불허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 세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이다라는 것을 조장해서 사실 되게 위험을 처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를. 그러니까 인권을 수호해야 되는 어떤 특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체를 개인들의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해운대구는 공공성의 기준을 이 행정기관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만 두는 거고요. 또 이 비대위는 구가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게 이 행정 편의만을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해운대구의 구정 비전이 사람 중심 미래의 도시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소수자분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퀴어 총궐기 측에서 내년에도 해운대 군함로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해운대구청이 조금 더 열린 행정을 보여줄지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엄 PD가 계속해서 취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 PD가 또 성소수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봤다고요? 예, 성소수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회적 편견들을 겪으시는지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신지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의 인터뷰 요청에 용기를 내서 응해주신 세 분의 성소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커밍아웃을 하셨는지부터 여쭤봤는데요. 몇몇 친구들한테는 한 상황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오픈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제 모두한테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알려졌을 때 혹은 저의 어떤 성소수성이 알려진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 혹은 이제 어떤 저희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내가 친한 가족이나 혹은 이제 지인들에게 당했을 때 오는 그 되게 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대부분 어떤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싸우고 계속 회피하시고 이렇죠. 동성이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 휴대폰 사진첩에서 남성의 흔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성애를 약간 그런 욕구가 있는가를 찾아본다든가 뒤져본다든가. 한 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밝히셨는데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받아들이는 과정부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편견, 차별들이 존재하는지 너무 많이 겪어왔고 실제로 그것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고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이고 성소수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이나 갈등이 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정당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그 편견이 뭐예요? 볼트모트 같이 뭔가 말해서는 안 되는 혹은 조롱의 대상, 희화의 대상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남성이 화장을 하면 뭐 야 너 게이 아니냐? 저희도 엄연히 이제 개인 간의 동의를 얻어서 서로가 사랑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넘어서서 되게 병적이거나 혹은 이제 이것들이 되게 범죄적이다. 저희랑 되게 동등선상에 놓는 것들이 아동 성범죄적이거나 아니면 뭐 수간이라고 해서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뭐 남자친구 뭐 없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다 보면은 계속 비주류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무기력한 감정이 들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남들과 다르지 않고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존재들이고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를 알리는 것. 계속 규정 짓거나 규명 짓거나 캐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성소수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일반화하지 않고 각각의 개인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요. 우리 안에도 좀 삶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는 게 투쟁이다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성소수자 문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취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엄정민 PD는 취재하면서 어떠셨어요? 예, 제가 만난 성소수자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말씀하셨던 점이 우리는 2등 시민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이분들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분명 다 하고 계신데 정작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총궐기 행사 당일에도 그렇고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았던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성소수자분들은 늘 태풍 속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